고통을 다루는 기술. 두 번째 화살 피하기. 스승이 제자에게 묻는다. 만약 누군가의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대답한다. 아픕니다. 스승이 다시 묻는다. 만약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는가? 제자가 말한다. 몹시 아픕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한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상실이나 실패와 재난은 누구의 삶에나 일어난다. 그러나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의 사건과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더 심화된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맞는 화살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기 시작하며 이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을 몇 배나 증폭시킨다. 한 여성이 20년 전 이혼을 했다. 그 20년 동안 그녀는 전 남편의 부당한 행동에 화가 난 채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자식들과 친구들 앞에서 그에 대한 비난에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한 달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다.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싹틀 공간이 없었다. 분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얼어붙었으며 모든 관계가 제한적이 되었다. 백혈병 선고를 받고 나서야 그녀는 분노를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지 않고 삶을 허비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다. 스스로에게 쏜 두 번째 화살이 자신의 삶을 망쳤음을 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다. 불쾌한 사건이 심리적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방향 지시등도 없이 끼어든다. 우리는 금방 감정적이 된다. 두 번째 화살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킨다. 우리는 상처 입은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너무 오래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두 번째 화살들을 단호히 뽑아버려야 한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이다. 화살에 맞으면 아픔을 느끼되 그 아픔을 과장하지 말라고 붓다는 충고했다. 병이 난 제자를 찾아가서도 아파하되 그 아픔에 깨어있으라고 가르쳤다. 상처에 너무 상처받지 말 것, 실망에 너무 실망하지 말 것, 아픔에 너무 아파하지 말 것,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이다. 잠시 아플 뿐이고, 잠시 화가 날 뿐이고, 잠시 슬플 뿐이면 되는 것이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맑고 투명해진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의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다루는 데 매우 서툴다. 칼로 림포체는 말한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일이다.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거나 도망치면 그만이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은 피할 길이 없다. 정신의 가장 해로운 일이 되새김이다. 마음속의 되새김은 독화살과 같다. 문제를 느끼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는 말라는 말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사실 큰 일이 아니다.
그 화살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화살 때문에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이 더 큰일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것은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 외부의 일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자신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쏠 것인가? 삶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기술을 알고 있으면 그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 기술은 자신이 지금 자기에게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알아차리는 순간 화살 쏘기를 멈추게 된다. 그것이 알아차림의 기적이다.